자식을 앞세운 어미의 가슴은 산 사람의 무덤이라지요. 그 깊고 어두운 무덤 속에 나를 가두고 숨만 쉬며 살던 제게 죽은 아들이 보낸 마지막 선물이 도착했을 때 저는 그것이 제 남은 생을 난도질할 칼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시장통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오로지 아들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손톱 밑에 고춧가루 물이 빠질 날이 없어도 그저 아들 녀석이 엄마 나 왔어 하며 웃어주는 그 소리 하나면 세상 모든 시름이 씻겨 내려갔지요. 그런데 그 기둥이 하루아침에 꺾여버렸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저희 집 가스불은 한 번도 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 잃은 어미가 밥을 지어 무엇하며 목구멍으로 넘긴들 그것이 모래알보다 달겠습니까? 그러던 비 오던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딩동하고 울린 초인종 소리에 마지못해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엔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흠뻑 젖은 가방을 메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는 아들의 투박한 필체가 선명한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엄마 미안해. 이 아이를 잠시만 맡아줘.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녀석이나 몰래 밖에서 사고를 쳤나? 나를 두고 간 것도 모자라 이런 짐까지 지우고 가나?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쳤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죽은 아들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어 차마 문을 닫지도 못하고 빗물 섞인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얄궂고도 오묘합니다. 가장 어두운 절벽 끝에서 만난 것이 나를 밀어낼 바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제 노후를 밝힐 마지막 등불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이 아이가 들고 온 것은 아들의 허물이 아니라 아들이 제게 남긴 마지막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아이를 방 안에 들여놓긴 했지만 마음까지 들여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가방과 비에 젖어 눅눅한 냄새를 풍기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애비는 무슨 염치로 너를 보냈을까? 나보고 어쩌라고 이 늙은 여편네더러 어떡하라고. 모진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다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보고는 그저 마른 침과 함께 삼켜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방에 아이를 재우고 1년 넘게 먼지만 쌓였던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렸습니다. 아침마다 시장통 반찬 가게에서 지겹도록 묻혔던 콩나물을 무치고 따뜻한 밥을 지어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아이는 마치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숟가락질을 하더군요. 그 작은 정수리를 보고 있으면 아들이 5-6살 밥 투정하던 모습이 겹쳐 보여 자꾸만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독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영잔의 아들이 숨겨둔 애가 있었다며? 어쩐지 장가 안 가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그 말들이 아들의 명예를 갉아먹는 것 같아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은 생전에 남 부끄러운 짓 한 번 안 하던 고지식한 놈이었는데 대체 이 아이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어볼 곳 하나 없는 현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하루는 아이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더군요. 아저씨가 그랬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대장님이라고. 할머니 집에 가면
배고플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저씨라니? 아들이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였다니.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작은 싹처럼 아이는 그렇게 제 삶의 틈바구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의구심이 뒤섞인 이 불편한 동거가 어디로 흘러갈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리며 제 안의 서러움을 달랠 뿐이었죠. 삶의 모퉁이에서 만난 예기치 못한 인연이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가져온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곧 마주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제 아들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선 제 아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어느 오후 아들의 오랜 친구라는 젊은이가 찾아와 제 앞에 무겁게 입을 뗐을 때 저는 제가 가진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는 아들이 남몰래 후원하던 보육원의 아이였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사고가 나기 전부터 부모 없는 그 아이를 살뜰히 챙겼고 혹여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홀로 남겨질 아이와 자식 잃고 길을 잃을 어미를 이어주려 했다는 겁니다. 어머니, 형님이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마음이 따뜻해서 이 아이를 보면 분명 다시 웃으실 거라고. 자기가 없어도 이 아이가 엄마 곁을 지켜줄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신없이 방으로 달려가 민준이를 껴안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위해 남긴 것이 허물이 아니라 구원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아들은 알았던 모양입니다. 자식 잃은 어미에게는 100마디 위로보다 당장 밥 한 숟갈 먹여야 할 새끼 한 마리가 더 큰 살길이 된다는 것을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이제는 제 손주가 된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1년 넘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빗장을 비로소 풀어 헤쳤습니다. 인간의 정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고도 귀합니다. 배 아파 낳은 핏줄만 가족인 줄 알았는데 마음으로 낳은 인연이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도 하더군요. 아들이 떠나며 저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는 종이 위에 적힌 글자가 아니라 바로 제 앞에서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이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독하다고들 합디다. 자식 앞세우고 1년 만에 다시 앞치마 두르고 시장통에 나타났으니 그럴 만도 하겠지요.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숯검덩이보다 더 새까맣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제가 다시 시장 반찬가게 문을 연 건 순전히 민준이 그 녀석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제 목숨처럼 아끼던 아이를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민준이를 데리고 시장에 나간 첫날 녀석은 제 치맛자락을 꼭 쥐고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더군요. 할머니, 내가 콩나물 다듬는 거 도와줄게요. 고사리 손으로 다듬어 놓은 나물들이 어찌나 정갈한지 지나가던 손님들이 한마디씩 거듭니다. 영자네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네. 그 소리가 죽은 아들이 하늘에서 보내는 박수 소리처럼 들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작은 녹음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1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가 방 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내가 만약 없더라도 이 목소리 들으면서 민준이랑 잘 지내줘. 민준이가 엄마의 새 삶이 되어줄 거야.
녹음기 속 아들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제 눈앞은 폭포수 같은 눈물로 가려졌습니다. 아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홀로 남겨질 어미의 정막을 깰 수 있는 건 오직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뿐이라는 거요. 반찬 냄새 가득한 시장통에서 민준이와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가 이제는 제 노후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은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이제는 이 아이를 위해 당당한 홀로서기를 해보려 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이 작은 생명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이자 아들이 제게 남긴 고귀한 존엄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의 입이라더니 아들이 떠나고 빈자리만 남은 우리 집에 갑자기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먼 친척들이 아들의 보상금과 그나마 남겨둔 작은 전셋집 소문을 듣고는 하이에나처럼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이지요. 그들의 눈에는 슬픔에 잠긴 어미는 보이지 않고 오로지 돈으로 환산된 아들의 목숨값만 보이는 듯 했습니다. 형님 제정신이세요?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데려다가 아들 자식 노릇을 시킵니까? 저 애 때문에 아들 보험금이라도 축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거실에 둘러앉아 민준이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냐는 험한 말을 내뱉는 그들을 보며 제 심장은 분노로 타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구석에서 제 옷자락을 꽉 쥔 채 파르르 떨고 있었지요. 그 작은 떨림이 제 가슴에 거대한 해일이 되어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평생 가장 크고 당당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목숨을 걸고 나에게 맡긴 세상에 하나뿐인 내 핏줄보다 귀한 내 자식이다. 이 집 문턱을 다시는 넘지 마라. 빗자루를 휘둘러 그들을 쫓아내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저는 그 길로 아들이 남긴 녹음기를 챙겨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이라는 잣대가 늙은 어미의 진심을 몰라줄까 두려웠지만 아들이 남긴 음성과 민준이와 보냈던 그 짧고도 깊은 기록들이 제 무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의 명예와 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남은 생을 걸고 완수해야 할 마지막 숙제임을 깨달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야 땅이 굳듯 이 시련은 저를 더 강인한 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제 인생보다 무겁게 느껴진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법원이라는 차가운 건물 복도에서 저는 제 낡은 가방끈을 끊어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자격이 있느냐 묻는 그들의 눈빛은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듯 싸늘했지요. 할머니, 이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판사의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늙었다는 것이, 기운이 없다는 것이 사랑할 자격조차 뺏는 무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민준이가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더니 판사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우리 할머니 손에서는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나요. 밤에 무서운 꿈을 꾸면 할머니가 불러주는 노래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저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 가득한 법정에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제 아들이 곁에서 함께 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판사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결국 법은 진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녹음기 속 음성과 그동안 제가 민준이를 키우며 기록했던 육아 일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지요. 서류상으로 민준이가 제 손주가 되던 날 저는 아들의 묘소에 가서 처음으로 목 놓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아들아, 내가 보낸 선물 내가 잘 받았다. 이제 걱정 말고 푹 쉬어라. 핏줄보다 진한 것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온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이 나이에야 비로소 배웠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만난 이 어린 생명이 저를 다시 엄마로 그리고 당당한 보호자로 살게 합니다.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어쩌면 나를 지탱해주는 가장 튼튼한 지팡이일지도 모릅니다. 민준이가 정식으로 제 손주가 된 후 저희 시장 반찬 가게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억척스레 나무를 묻혔다면 이제는 민준이 학교 보낼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더군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녀석이 고사리 손으로 손님들에게 덤을 얹어주며 할머니 반찬 진짜 맛있어요 하고 웃는 모습에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 상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시장인 상을 준다나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무대에 올랐을 때 저 멀리서 민준이가 커다란 스케치북에 우리 할머니 최고라고 써서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던 아들을 잃은 상처가 비로소 매끈한 흉터로 변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아픔을 딛고 피어난 꽃은 더 향기롭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녹음기는 이제 제 침대 머리맡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가끔 사는 게 고단하고 아들이 사무치게 보고 싶을 때면 조용히 버튼을 누릅니다. 엄마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메마른 제 가슴에 단비처럼 내립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아들은 죽어서 사라진 게 아니라 민준이의 웃음 속에 그리고 제가 묻히는 나물 냄새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요. 인생의 황혼남들은 다 저물어가는 해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정오 같습니다. 지킬 아이가 있고 할 일이 있으며 나를 믿어주는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상처를 숨기려 애쓰지 마세요. 그 상처가 때로는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가장 넓은 품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제법 키가 부쩍 큰 민준이의 손을 잡고 아들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예전엔 이곳에 오면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는데 오늘은 보따리에 가득 싸 온 민준이 좋아하는 불고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향긋하게 번집니다. 아들 묘비 앞에 나란히 앉아 민준이가 받아온 상장을 보여주니 무덤가에 핀 들꽃들이 아들의 웃음처럼 흔들리더군요. 제 인생의 사계절 중 가장 시린 겨울은 아들을 보낸 그 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을 버티게 한 것은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라 제가 품어줘야 했던 작은 생명 민준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이 아이가 늙어가는 저를 다시 키우고 있었던 셈이지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제 안의 절망은 한 뼘씩 작아지고 살아야 할 이유는 한 뼘씩 자라났습니다.
이제 저는 시장에서 반찬 할머니가 아니라 민준이 할머니로 불리는 게 참 좋습니다. 당당한 홀로서기란 게 별거 있겠습니까?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오늘 하루 정성을 다해 밥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의 존엄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남긴 녹음기의 배터리는 언젠가 닿겠지만 이 녀석이 제게 남겨준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터리는 영원히 제 가슴을 뛰게 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언제나 화창할 수는 없습니다. 예고 없이 비가 내리고 폭풍이 불어닥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반드시 무지개가 뜨고 그 시련을 견뎌낸 사람만이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을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민준이 같은 기적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영자 할머니와 민준이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